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성전자만 미치도록 사랑하고 있는 천 회장입니다. 오직 삼성전자에 푹 빠져가지고 여러분들께 현재 지금 떠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니까 저 또한 영광으로 생각하겠어요. 삼성도 좋아해 주시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기업 있거나 종목 있으면 하시면 돼요. 뭐 ETF도 좋고 하니까 ETF도 다양해요. 너무 많아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ETF 중에도 좀 약간 장투하면서 미래 성장성 있는 그런 것들을 하셔야 돼. 그냥 뭐 아무거나 뭐 하면 안 됩니다. 간혹 보면 뭐 레버리지 뭐 3배짜리 쓰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이 알아서 잘 하시면 됩니다. 뭐 레버리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 잘못하면은 약간 꼬라박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철회장도 한번 해보는데 가지고는 있어요. 조금씩 가지고 있는데 항상 여러분들 늘 조심하셔야 돼. 그 레버리지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 꼭 들어주고 싶어요. 초보들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일단은 그래요. 배당에 관련된 ETF에 관심 많은 것도 있다. 배당 쪽도 있고 성장성이 있고 막 다양해요. 보면 요즘 ETF도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좋아하시고 뭐 패시브 쪽이냐 뭐 액티브 쪽이냐 있는데 이왕이면 패시브 쪽이 좋아요. 미국 지수 추종하는 또 ETF들을 가능한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지수보다는 미국 지수가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 기업들, 미국 증시. 지금 환율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해볼게요. 환율 아주 골 때려요. 환율도 보니까 $1 환율이 이제 일주일 새 100원 넘게 하락을 했어. 100원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 한국은행이 오는 24일이야. 24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빅스텝, 이 빅이 아니야. 이 빅스텝이 아닌 베이비 스텝을 선택할 것 같다. 베이비. 좋죠. 베이비라는 단어 좋아요. 0.25% 포인트죠. 베이비. 이걸 선택할 가능성이 좋다. 우리의 베이비는 어디가 있는가? 하여튼 $1 환율이 1,300원대로 내려서는 등 외환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회사채, 뭐 단기 금융시장 안정에 무게중심을 둔 그런 정책을 펼 공산이 크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1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했을 때 한 7.5원 정도 올라서 1325.9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랜만에 올랐어요. 7.5원 정도. 그동안 계속 떨어졌는데 좀 올랐습니다. $1 환율은 최근 일주일간 아주 급격하게 타락을 했어요. 급격하게. 지난 4일에 보니까 1419.2원을 기록했거든요. 그랬던 환율이 11일에 보니까 1318원까지 5거래 만에 100원이나 빠졌어. 이거 여러분 100원이 작은 게 아니야. 엄청 큰 거예요. 100.8원이니까 한 7.1% 정도 이제 급락을 한 거죠. 지난 10일에 보니까 하루 만에 $1 환율이 59.1원 내렸습니다. 59.1원. 2008년 10월 30일에 보니까 마이너스 177원이니까 이때 이후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1 환율이 단기간에 이렇게 빠르게 하락한 여파로 이날 반등을 했으나 다시 1,400원대로는 오르기 쉽지 않겠다. 뭐 그런 이야기 있어. 앞으로는 1,300원대에서 놀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죠. 지난 2일인가 그랬고요. 지난 2일 미국 연방준비제도 여기 그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고 우리 파월 연준 의장, 우리 파월 아저씨가 이제 최종 금리를 높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을 때만 해도 24일 날 금통위에서는 그 한은의 그 빅스텝 단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뭐 그런 관측의 무게가 실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회사채, 뭐 단기 금융시장이 이제 불안한 상황인데 $1 환율이 1,400원대에 머무르는 등 외환시장이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미국과 기준금리 차가 1%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는 것은 좀 부담이 컸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이창용 그 한은 총재가 지난달 10일이에요. 금통위 직후 기자회견에서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환율 상승과 외환 부분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어서 기준금리를 2.5에서 3%로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러면서 이번 금리 인상 결정에는 환율 상승에 대한 고려와
원화가 급격히 자라단 배경이 주요 결정 요인 중 하나였다고 언급을 했단 말이야. 그러나 최근에 외환 시장이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을 되찾아가는 거야. 안정. 그래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은이 이제 지난 10월 경기와 금융시장에 큰 부담을 주는 그 빅스텝을 단행한 가장 큰 이유가 그 외환 시장이 불안이었는데 해당 리스크가 어느 정도 이제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은의 그 주요 인사들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이 총재가 지난 11일 그 한국은행하고 한국경제학회 공동 국제 컨퍼런스에서 이제 개회사가 있어. 개회사죠. 최근 들어서는 그 인플레이션하고 환율이 비교적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그 어느 때보다 빨랐기 때문에 경제의 다양한 부분에서 느끼는 경제적 압박의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금융 안정 유지, 특히 비은행 부분에서 금융 안정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을 해요. 박기영 금통위원도 그 같은 날이죠. 금요 강제에서 지금은 금융 안정도 고려해야 한다 합니다. 금융 안정.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당분간 한은이 이제 외환 시장보다도 회사채나 그 단기 금융 시장 그 안정에 무게를 둘 것 같아요. 신용 스프레드 보니까 지난 4일날 1.473%포인트에서 지난 11일 1.527 그 퍼센트포인트로 확대가 됐어요. CP 91일물 금리는 같은 기간 4.94에서 5.15%로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연구원에서 그래요. 한은이 그 미국과 기준금리차 1%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지는 것을 이제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하죠. 기술적으로만 봐도 11월에도 0.5% 정도를 올리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그 자금 경색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서 외환 시장이 이 정도로 안정되면은 한국은행이 한 0.25%포인트 인상을 선택할 것 같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지금은 외환 시장과 자금 시장 중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중요한데 외환 시장은 한 고비를 넘겼고 자금 시장 리스크는 진행 중이다. 자금 시장 이쪽이 아직도 안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율은 며칠 만에 100원이 빠졌는데 단기 자금 시장은 크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 하죠. 지금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에는 한은이 0.25%포인트를 올리지 않을까 싶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하면은 베이비 스텝을 할 것 같다. 뭐 그런 것 같아요. 베이비 스텝. 또 흥미롭네요. 하여튼 환율이 좀 떨어져야지만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환율이 계속 오르면은 증시에도 상당히 안 좋죠. 외인들이 들어오질 않아. 수급에도 약하고 해서 좀 환율이 좀 안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큰일이에요. 금리가 올라가지고 지금 대출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국민들 서민들이 지금 등골이 휘어질 것 같습니다. 빨리 이런 상황이 좀 해결돼 가지고 예전처럼 금리가 조금 낮아졌으면 좋겠네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